안녕하세요. 쉬운 회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69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이론편 6번에서 10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계정 기입하는 방법, 재고자산의 원가 계산 방법, 매출, 매입, 재고자산의 관계, 재무제표의 종류, 그리고 마지막 10번은 8번의 다른 형태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잠시 멈춰놓고 6번 문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번 문제는 거래의 내용을 보여주고 어떻게 계정 기입하는지 묻는 문제인데요. 먼저 거래의 내용에 따라 분개를 해보겠습니다. 11월 1일 3개월분 보험료 6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했죠. 그래서 차변에 보험료 6만원, 대변에 현금 6만원이 기입됩니다. 보험료 계정은 보험료 자리에 반대 계정, 현금 계정이 적혀지면 되기 때문에 보험료 계정은 오른쪽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12월 31일 기말 결산에 보험료 송급분을 계상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1월 1일 보험료 6만원에는 2016년 비용뿐만 아니라 2017년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월 보험료 2만원을 차감해 주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차감해 주기 위해서 대변에 보험료 2만원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차변에는 미리 지급한 자산이기 때문에 성급비용 2만원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보험료 계정을 살펴보면요. 보험료 자리에 반대 계정, 성급비용 계정이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보험료 계정은 다음과 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문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번 문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번은 재고자산의 원가 계산 방법에 대해서 묻는 문제인데요. 해설을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원가 계산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개별법, 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이 있습니다. 개별법은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 예를 들면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평균법은 재고자산의 원가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인데요. 재고자산의 수량을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인 실사법 하에서는 총평균법, 재고자산의 수량을 계산하는 또 다른 방법인 계속기록법 하에서는 이동평균법이 적용됩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라는 뜻으로 실제 물량 흐름과 유사합니다. 기말 재고자산이 가장 최근에 구입한 것이 되기 때문에 현행 원가의 근사치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 라는 뜻으로 석유 등의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7번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4번 정액법은 감가상각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8번 문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는 총 매입액을 묻는 문제이죠. 보기를 보면 총 매출액, 그리고 기초 재고액, 그리고 기말 재고액, 그리고 매출 총이익이 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이 보기에 나와 있으면 손익계산서를 그릴 수 있어야 하고요. 기초 재고, 기말 재고가 보기에 나와 있으면 재고자산 계정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손익계산서를 그려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서 매출 총이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순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를 차감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 보기에서 총 매출액 70만원에서 매출 애누리 6만원을 빼면 순매출액은 64만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출원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X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매출 총이익은 보기에서 25만원이라고 주어져 있죠.
이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매출 원가는 39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초재고와 기말재고의 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 계정을 그려보겠습니다. 재고자산 계정은 기초재고, 기말재고, 매출원가, 순매입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어진 값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기초재고액 12만원, 기말재고액 15만원, 그리고 매출원가 39만원은 주어져 있죠.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순매입액은 42만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순매입액을 구했으니까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인 총매입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총매입액은 순매입액에서 매입 애누리를 더해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순매입액 42만원, 매입 애누리 4만원, 더해서 총매입액은 46만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처럼 문제가 무엇을 묻는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어떤 식이 필요한지, 그 식에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번 문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는 따로 설명할 건 없고요. 재무제표의 종류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10번 문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8번과 같은 유형인데요. 이번 문제에서는 매출 총이익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매출 총이익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손익계산서를 그릴 수 있어야겠죠. 보기를 살펴보면 재고, 그리고 옆에도 재고, 재고가 나와 있으니까 재고자산 계정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보기에서 2015년 기말 상품 재고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2015년 기말 상품 재고액은 2016년 기초 상품 재고액과 같은 말입니다. 먼저 재고자산 계정을 그려보겠습니다. 재고자산 계정은 기초, 기말, 매출원가, 순매입액, 틀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보기를 보면 2016년 판매 가능 상품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판매 가능 상품액이란 기존에 있던 상품과 새로 구입한 상품의 합계액이 판매 가능한 상품액입니다. 그래서 기초 재고액과 순매입액의 합계액은 판매 가능 상품액 550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매출 원가 또한 구할 수 있는데요. 550만 원에서 기말 재고액 50만 원을 빼면 500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손익계산서를 그려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주어진 보기에서 매출액 850만 원, 재고자산 계정에서 매출원가 500만 원을 구했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해서 350만 원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 문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음에 맞는 계산식을 생각하시고 그 계산식의 틀에 맞게 필요한 정보를 채워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은 계정 기입 방법, 재고자산의 원가 계산 방법에는 개별법, 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이 있다. 매출, 매입, 재고자산의 관계는 재고자산 계정과 손익계산서를 그려서 생각한다. 재무제표의 종류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 있다. 까지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